이 스피커만 갖고 계신 분한테는 권장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많은 스피커들을 갖고 계시면서 많은 음반들과 음악을 즐기시는데 80년대, 90년대 팝 음악이 어떤 느낌이었지? 그 80년대, 90년대 팝 음악을 만들던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믹싱을 했을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딱인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스피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피커는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제품이고, 그래서 제가 이 수입사와 연락을 해서 제품을 한번 진짜 들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 뒤에도 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스피커가 그랬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들어보고 여러분들께 이 들어봤던 내용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반톤이라는 회사, 미국 회사에서 나오는 CLA-10A 모델, 액티브 스피커 CLA-10A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징부터 시작해서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특징부터 이야기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요. 이 제품 많이 보셨죠? 그래요, 야마하 NS10이라는 스피커를 복각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야마하 NS10 그러면 사실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스튜디오에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스피커처럼 여겨졌고요. 80년대, 90년대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 80년대, 90년대 그 음악을 믹스하는 사람들이 어떤 스피커로 듣고 믹스를 했을까요? 바로 이 스피커를 듣고 믹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도 80년대, 90년대의 그런 음악 장르가 그리웠고 80년대, 90년대 음악을 좀 즐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 특히 LP판으로 80년대, 90년대 음악을 좀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스피커 프로 제품이지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런 야마하의 NS10M을 복각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크리스 로드 RG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CLA라는 모델이 크리스 로드 RG라는 그 이름에서부터 왔는데요. 80년대 뭐 그래미상도 한 5번 정도 받으셨고 80년대 앨범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화 음악들도 다 이분이 믹스하시고, 이 형제분인데 형제분이 굉장히 유명한 믹싱 엔지니어예요. 그분을 통해서 사실은 웨이브스사에서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들을 만들어냈죠. CLA라는 이름을 붙여서 플러그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최근에 굉장히 오래전 엔지니어지만 2020년, 2021년도인 지금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CLA라는 그 장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CLA라는 장비가 실제 존재하는 거는 뭐 이런 제품들밖에 없는 거고, 원래는 굉장히 옛날의 컴프레서, 다이나믹 계열의 장비들을 크리스 로드 RG가 약간의 그 웨이브사와 함께 해서 그런 거를 좀 복각해서 플러그인도 만들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유명한 엔지니어가 사실은 같이 일해서 야마하 NS10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라고 해서 아반톤이라는 회사와 함께 제품을 그냥 재생산한 겁니다. 야마하는 이걸 단종을 시킨 이유가 실제로 나무 공급이 원활치가 않았고 나무 공급과 드라이버 공급이 원활치가 않아서 야마하가 이 베스트셀링 이 스피커를 계속 생산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마하는 품질을 유지할 수 없겠다, 나무 공급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종을 시켰다고 해요. 근데 이제 크리스 로드 RG하고 아반톤이라는 회사는 그래도 드라이버를 구할 수가 있고, 나무는 원래 그 나무는 아니지만 18mm의 MDF에 사실은 이 그 무늬목, 실제 나무에 무늬목을 붙여서 비슷한 소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서 만든 그런 복각 제품을 만들자고 해서 나온 제품이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웨이 방식이고요. 밑에는 이제 180mm, 그러니까 18cm 정도 되는 로우 드라이버, 되게 고유의 흰 색깔의 로우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고, 고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35mm의 고음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8오hm 스펙이고요. 얘는 앰프 내장형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보게 되면 앰프가 내장되어 있고요. 이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이 앰프는 200W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W의 출력을 갖고 있는 이 앰프도 클래스 AB 타입입니다. 클래스 D 타입이 아니에요. 이제는 구하기도 힘든 클래스 AB 타입입니다.
이 클래스 A, B 타입만 장착되어 있는 것만 해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클래스 D를 안 쓴 것만 해도. 그리고 주파수 특성 같은 경우는 60Hz에서 20,000Hz까지를 재생을 할 수가 있고요. 최대 평균 출력은 104dB 정도 SPL을 출력할 수 있지만 순간 최대는 110dB의 SPL을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무에 대해 설명했는데 나무는 진짜 보게 되면 진짜 NS10에 있는 그 나무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NS10에 있는 나무는 실제로 그 원래 쓰던 나무가 따로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MDF를 사용을 했는데 고밀도 MDF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두께를 되게 두껍게 썼어요. 18mm.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고밀도의 MDF를 쓰고 거기에 원래 NS10이 갖고 있던 그 나무의 그 결을 무늬목으로 붙인 겁니다. 이 무늬목도 진짜 나무의 무늬목이에요. 그러니까 시트지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나무를 이제 부착해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커넥터가 많은 대중성을 위해서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뒷단에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기본적으로 RCA도 되게 돼 있고 XLR도 꼽을 수 있고 TRS도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오디오에서 사용하는 커넥터를 아날로그 커넥터를 꼽을 수가 있는데 뭐 3.5파이나 4.4나 뭐 이런 거 빼고, 대신에 이 XLR 단자가 콤보로 만들어서 TRS까지 꼽을 수 있게, 그러니까 6.3mm까지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도 그냥 연결해 쓸 수 있습니다. 쉽게 쓸 수 있고요. 그 후단에 보게 되면 볼륨 노브와 다른 이제 고음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이게 티슈 페이퍼 컨트롤이라는 게 달려있는데, 버라이어블 티슈 페이퍼 컨트롤이 달려있는데, 요것도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되게 독특한 거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381mm에 215mm 그리고 197mm 정도의 직사각형 형태의 스피커입니다. 무게는 앰프가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8.2kg, 굉장히 좀 무거운 편이에요. 8.2kg의 무게를 갖고 있고요. 얘는 하나씩 개별로 팔지 않고 페어로 팝니다. 좌우 모양이 조금 달라요. 좌우 모양이 조금 달라서 페어로 팔게 돼 있고요. 국내에서 판매 금액은 14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까지 이게 특징이었고요. 장점과 단점 들어가면서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 일단 겉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NS10하고 똑같아요. 네, NS10이라는 그 스피커, 제가 녹음실을 처음 다녔던, 제 선배를 통해서 녹음실을 처음 다녔던 1997년도, 98년도 당시에 그 녹음실에 있었던 그 스피커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국으로 공부하러 갔을 때 그 스튜디오에 있던 스피커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고 진짜 나무 결도 똑같아요. 거의 복각을 완벽하게 했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이 로고만 제외하고는 진짜 똑같이 생겼다고, 똑같은 드라이버, 똑같은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장점으로 놓을게요. 왜냐하면 이 모양만 똑같은 게 아니라 소리까지도 정말 흡사해요. 소리에 대해서는 좀 뒤에 나오겠지만 모양과 그 NS10이 갖고 있는 고유의 소리 색깔도 상당히 흡사하게 만든 거를 첫 번째 장점으로 놓도록 하고요. 소리 부분 조금 더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두 번째, 크리스 로더 RG의 그 제품이라는 겁니다. 크리스 로더 RG의 그 제품, 크리스 로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CLA라는 그 줄여진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커요. 여러분들 그 웨이브스 플러그인들을 조금 쓰시는, 플러그인을 조금 쓰는 엔지니어들 또는 편집자들은 아실 거예요. CLA라고 해서 뭐 CLA2B, CLA2A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요. 다이나믹 계열들이 조금 많은데, 그게 이 크리스 로더 RG라는 사람이 같이 웨이브스하고 그것도 이제 알고리즘을 복각해갖고서 만든 그런 플러그인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NS10을 그대로 복사하되 크리스 로더 RG가 갖고 있던 NS10과 그리고 크리스 로더 RG가 생각하는 NS10의 소리가 그대로 여기에 탑재될 수 있도록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 사람의 시그니처도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그런 생각이 조금 반영되어 있는 모던 형태의 NS10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두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요, 과거 NS10에는 없던 그런 장점이죠. 파워드 스피커입니다. 파워드 스피커. 파워드 스피커라 하면 무엇이냐? 스피커 안에 앰프를 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앰프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들 되게 많죠. 여기도 있어요. 뭐 저런 것들도 다 앰프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특별합니까? 요새 20만 원, 30만 원짜리도 앰프를 내장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뭐죠? 이 앰프가
클래스 AB 타입의 순수 아날로그 앰프를 장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차이가 좀 큽니다. 클래스 D 타입, 요새 저도 많이 찾는 게 클래스 A 타입, 클래스 AB 타입을 많이 찾는데 AB 타입이 아마도 출력이나 효율면 그리고 음질면에서는 가장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앰프 타입이라고 평을 받고 있어요. 클래스 AB 타입이. 클래스 A 타입은 음질은 좋지만 출력이 안 나오고 스피커를 밀어줄 수 있는 다이나믹함이 좀 떨어지는 거. 그래서 좀 부드러운 소리에 어울리고 클래식한테는 좀 어울리는 게 클래스 A 타입이 되겠지만 클래스 AB 타입은 다이나믹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고품질의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앰프 플랫폼이 클래스 AB예요. 근데 그 클래스 AB를 탑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서는 제가 볼 땐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티브 스피커에 클래스 AB 타입의 앰프를 내장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것을 또 장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중성을 위해서 고민했던 장점인 것 같아요. 다양한 입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RCA 단자도 있고 그리고 XLR도 꼽을 수 있고 TRS, 그러니까 6.3mm도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밸런스와 언밸런스를 다 연결할 수 있다. 프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컨슈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RCA가 있다 보니까 컨슈머에서 그냥 RCA 단자만 연결하게 되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왜? 지금 요새 현대에 와서 팬데믹 시대에 저희가 집에서 이런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80년대, 90년대 그 명반들 음악들 많이 즐기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프로에서 이거를 그 80년대, 90년도에 만들었던 사람이 어떤 사운드로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런 사운드를 어떻게 보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본 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생각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RCA, TRS, 뭐 XLR 세 가지의 입력을 다 받을 수 있게. 물론 디지털 입력이 없지 않습니까? 디지털 앰프가 아니니까요. 예, 디지털 앰프가 아니고 클래스 AB 타입이다 보니까 순수하게 아날로그 입력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입력을 제외하고 아날로그 입력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입니다.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리프트 버튼이 있습니다. 스위치처럼 돼서 똑깍똑깍 이렇게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이 그라운드 리프트가 무엇이냐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음향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뭐 노이즈가 나요. 전기 노이즈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전기 노이즈는 기본적으로 접지가 잘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접지가 되어 있는데도 그라운드 루프라는 걸 통해서 전기적 노이즈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프로들은 DI-BOX라는 걸 쓰고 그라운드 리프트를 버튼을 눌러서 그라운드 루프가 생기는 걸 끊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능을 앰프에 그대로 내장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스튜디오 엔지니어다 보니까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했겠죠. 그래서 미세한 전기적 노이즈, 그라운드 루프가 돌면서 생기는 노이즈가 있을 경우 그라운드를 일부러 단락을 시켜서 끊어서 그런 노이즈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게 해놨다는 거. 요 섬세한 터치가 확실히 크리스 로델 LG가 생각하는 그런 디테일함,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들어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NS10이 갖고 있던 과거에 그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1위의 스피커, 스튜디오에서 1위의 스피커였던 그 NS10의 미드레인지 소리가 거의 똑같이 나요. 예, 그 미드레인지, 그 좀 깨끗하고 정확한 그 미드레인지 사운드가, 특유의 미드레인지 사운드가 그대로 납니다. 이 미드레인지 딱 들으면서 음상도 굉장히 앞에 미드레인지 소리가 특히 목소리가 앞에 팍 와 있고, 그냥 듣는 순간 그래 NS10이 이랬지, NS10이 이랬어, 맞아, 앞쪽으로 음상 팍 나와 있고 가수들 목소리 앞으로 쫙 나와 있고, 그래 이 사운드야 했던 그 미드레인지 사운드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또는 기억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NS10을 과거에 경험하셨던 분들, 그래 그때 그 미드 사운드 궁금하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이 장비에.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장점입니다. NS10 같은 경우는 밀폐형이에요. 완전 밀폐형 스피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의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댐핑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음이 많지는 않아요. 이 스피커는 저음이 많은 스피커는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빠른 응답과 정확한 소리 컨트롤이 잘 되는 스피커입니다. 저음을 푹 내주고 나서 바로 멈출 수 있어요. 저음을 푹 내주고 나서 벌벌 떨고 있는 애가 아니라 저음을 한번 빵 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딱 멈출 수 있는, 킥 소리가 빡 나왔을 때 킥이 퍽 하고 나서 그 자리에 탁 멈추는 그런 스타일의 컨트롤이 되게 잘 되는 중역의 소리, 중저역의 소리를 갖고 있어요. 저음의 소리는 많지 않은 스피커입니다. 하지만 중저역에서 나오는 킥에서의 그 어택감 소리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그런 빠른 트랜지언트를 갖고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장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거지만 소리적인 특징 중에서 아까 얘기한 Variable Tissue Paper Control이라고 하는 VTPC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이게 사실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썼는데 해외에서는 이 NS10M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고음에 약간 거치는 소리가 약간 있었어요. 고음에서 살짝 거친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스튜디오에서는요, 그 페이퍼 티슈라고 그러죠. 티슈, 페이퍼 타월, 휴지를 앞에 붙였어요. 종이를 앞에 붙였어요. 휴지와 같이 조금 부드러운 종이 재질을 트위터에다가 붙여놨어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붙여놓고 썼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웃긴 얘기들이 있었냐면 막 지금 저 짤에 보게 되면 막 뉴스에서 브레이킹 뉴스 하고선 나오죠. 스튜디오에 있는 티슈를 누가 자꾸 훔쳐간다고. 저 티슈를 붙이면 소리가 완벽하게 달라진다고. 그 스튜디오 티슈 훔쳐간다는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스피커의 고음에 약간의 그 거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티슈를 이렇게 붙여놨었거든요. 그게 고음이 살짝 더 강하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요게 강함이 나중에 길들이가 되면 좀 없어져요. 길들이가 되면 고음이 강함이 좀 없어지고 저음에서 조금 더 저음 베이스가 조금 더 많이 나오면서 길들이가 되면 조금 더 많이 나오거든요, 베이스가. 그러면서 그게 좀 없어져요. 그래서 신제품 NS10M을 사면 진짜 고음이 조금 너무 좀 도드라져서 여기다가 티슈를 이렇게 붙여놓고선 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이거를 조종하게 해놨어요. 이게 Variable Tissue Paper Control이라는 건데 이게 그거예요. 고음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쓰다 보니까 한 -2에서 -3 정도 낮춰놓고 쓰는 게 되게 옛날에 좀 밸런스 잘 잡혔던 NS10M과 좀 비슷하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기능을 넣어놓은 게 저는 좀 웃겼어요. 웃기고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두 개가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믹싱 엔지니어세요? 믹싱 엔지니어면 아실 거예요. 이 NS10이라는 스피커는 최고의 모니터 스피커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스튜디오에서 NS10을 메인 스피커로 썼을까요? 그 이유는 이 NS10이 최고의 스피커는 아니지만 이 스피커에서 믹스가 잘 되도록 믹싱을 하면, 왜냐면 이 스피커에서 믹스가 잘 섞이도록 믹스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스피커에서 믹스가 잘 되도록 밸런스를 잘 잡아 놓으면 어느 스피커에서든 소리가 다 잘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NS10이라는 그 스피커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스피커도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믹싱을 하는 게 어려운 스피커입니다. 작업자의 입장에서는. 미드레인지를 잘 섞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되게 정확하게 또렷하게 표현되는 미드레인지 때문에 미드레인지에서의 밸런스를 잘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다라고 하신다면 이 스피커로 해서 믹스가 잘 나오는 환경을 만들어 놨다. 그렇게 믹스다운을 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스피커에서 다 좋게 나온다는 그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과거 NS10M이 그랬었지. 그 기억이 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입니다. 마지막 제가 뽑은 장점은 80년대, 90년대 사운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복각 제품을 사는 거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 다른 좋은 스피커들과 비교를 하면 이게 더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 달라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좋다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달라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모니터 스피커들, 최근에 나와 있는 하이파이 스피커들, 최근에 나와 있는 PC5 스피커들은 진짜 밸런스도 되게 잘 맞춰놓고
굉장히 해상도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뛰어난 제품들이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동급의 제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어떻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그거와 같은 수준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달라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수준을 놓고 보면 비슷하죠. 하지만 굉장히 다른 색깔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믹스하던 그런 환경에서 듣는 소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소리를 한번 듣고 오시죠.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Thanks to you. 어떠세요? 요게 80년대, 90년대 사운드였어요. 이게 80년대, 90년대 녹음실에서 생각보다 저음은 조금 덜 나오지만 그 단단한 미드레인지의 소리를 갖고 있는 NS10의 소리였어요. 물론 이 소리가 조금 더 밝을 거예요. 저는 지금 세팅을 아까 그 티슈 컨트롤을 그냥 중립의 상태에 놨을 때예요. 중립의 상태에 놨을 때에는 오히려 과거 NS10M보다 조금 고음이 조금 더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대적인 사운드, 조금 더 밝은 사운드, 고역이 조금 덜 살아있는 디지털 시대에 좀 맞는 그런 사운드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는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에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처럼 고음이 좀 잘 살아있고 밝은 사운드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얘를 바이브 컨트롤을 갖다가 마이너스 2나 3dB 정도 하게 되면 옛날에 진짜 80년대, 90년대 사운드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난 좋은 스튜디오 페어가 있어. 근데 이거 그러면 세컨으로 한번 구입해 볼까 하시는 분들 괜찮을 것 같고요. 또는 PC5,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나는 평소에 80년대, 90년대 사운드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딱이에요. 딱이에요. 딱 들으면 80년대, 90년대 사운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요. 이런 80년대, 90년대 감성을 갖고 있는 이 스피커, 여기까지가 제가 뽑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이 있죠. 단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뽑은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파워드형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모델이 다른 게 있어요. CLA1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non-powered 버전. 근데 한국에는 CLA10보다는 CLA10A가 좀 주력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non-powered 버전을 조금 원했는데 파워드 버전만 지금 소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드 버전인데요. 파워드 버전이 장점이 있죠, 당연히. 이 스피커에 가장 매칭을 잘 해놓은 앰프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클래스 AB 타입의 좋은 앰프가 들어가 있으니까 장점이겠죠. 그런데 과거에 엔지니어 하시던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NS10M하고 모아 매칭을 했을 때 진짜 좋았더라. 하플로하고 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났더라. 크라운에 모아 물렸을 때 어떤 사운드가 나더라.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NS10을 거의 모든 스튜디오가 다 NS10을 썼는데 각각의 스튜디오마다 사용하는 앰프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사용하는 앰프들이 조금씩 달랐는데 모아 물렸던 그 NS10 소리 들으니까 소리가 정말 좋더라. 이거와 물렸던 NS10 소리 들어보니까 소리가 어떻더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패시브형일 경우에는 앰프 매칭에 따라서 얘의 소리를 조금 바꿔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패시브형이 아닌 액티브형, 앰프 내장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한 거죠. 대신에 아까 얘기한 티슈 컨트롤을 이렇게 하면서 고음의 양을 좀 조절하면서 조금 다른 사운드를 조금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한테는 나는 내한테 하플러 앰프가 있는데 이거랑 물리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입니다.
NS10M이 갖고 있는 고유의 소리 특성 때문에 있는 단점입니다. 최근에 있는 젊은 엔지니어들은 이 사운드를 듣게 되면 야, 미드 하이가 왜 이렇게 좀 도드라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NS10M은 사실 유명했어요. 한 1.8K 근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로. 1.8K 근처가 그냥 좀 도드라지게 올라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8K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산봉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스피커의 특징이에요. 이 스피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어색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하지만 그게 80년대, 90년대 사운드예요. 그래서 그 80년대, 90년대 사운드를 생각한다면 그게 있는 게 당연한 거지만 지금의 현대적인 사운드를 생각한다면 이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입니다. 복각을 했지만 NS10M과 완벽하게 맞는 소리는 아닙니다. 살짝 달라요. 특히 이제 고음 부분에서 살짝 더 달라요. 고음 부분이 조금 더 밝아요. 얘가 조금 더 밝습니다. 근데 물론 컨트롤은 가능하죠. 컨트롤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 저음역 부분에서도 조금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100Hz 이하 대역의 저음도 조금 달라요. 톤이 살짝 다릅니다. 미드레인지는 거의 똑같은데 아주 낮은 저역대와 고역대의 소리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제 느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용했던 그 환경에 그 스피커의 길들이가 얼마큼 됐느냐, 그리고 같이 물려 사용을 했던 앰프의 매칭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NS10M의 그 스피커의 상태가 아무래도 막 리코일링도 하고 오래됐으니까 막 리콘 작업도 하고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산전수전 다 겪은 애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NS10 소리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아마 얘가 새 걸로 돼 있는 쌩쌩한 NS10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뭐 비교를 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하실 때는 살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단점은 저음이에요. 현대음악에 좀 맞는 그런 사운드를 찾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웨이 스피커고 거의 뭐 8인치에 가까운, 얘가 한 7인치 정도 되는데 8인치에 가까운 크기에 갖고 있는 드라이버를 사용을 한다면 저음이 웬만큼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 나오는 PC5 하는 스피커도 저음은 웬만큼 잘 나오는데, 근데 원래 NS10도 그렇고 지금의 이 CLA10A도 마찬가지고요. 얘네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미드레인지라고 불러요. 얘 로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로우가 나오는 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미드레인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100Hz 이하는 사실은 좀 60Hz까지 나온다고 하지만 100Hz 이하는 이렇게 롤오프돼서 내려가는 스타일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굉장히 좀 풍성한 저음을 얘한테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계신 분한테는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입니다. 마지막 단점은 장점과 똑같은 게 단점이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사운드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2021년도잖아요. 2021년도에 웬 80년대, 90년대 사운드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의 사운드에 익숙해져 있는 젊은 친구들, 헤드폰, 이어폰, 스피커에 익숙해 있는 친구들이 이 사운드를 듣게 되면 야, 조금 너무 심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의 음반을 즐겨 들으시고 80년대, 90년대 그 보이스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던 그런 시절의 음악을 들으시는 분한테는 사실은 최적화되어 있는 스피커일 수 있지만 모던 음악을 들으시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지막 단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좀 이렇게 받고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뭐 뒤에 있는 LP랑도 들어보면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았지만 다른 스피커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8, 90년대 사운드와 지금의 사운드는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게 그냥 딱 느껴질 수가 있었고, 아무리 복각 제품이라고 해도 크리스 로드 RG가 복각을 해서 만든 아반톤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100% NS10M과 똑같이 만들기는 어렵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80년대, 9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그 제품이잖아요.
그 제품을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 8, 90년대 그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스튜디오형 모니터로 나왔지만 원래는 NS10이요. 스튜디오 제품이 아니었어요. 일반 하이파이로 나왔다가 그게 갑자기 스튜디오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NS10M이라고 붙은 거예요. 모니터가 붙고 스튜디오 버전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도 그냥 하이파이였어요. 그냥 하이파이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다시 하이파이 쪽이나 PC파이 쪽을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이 스피커만 갖고 계신 분한테는 권장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많은 스피커들을 갖고 계시면서 많은 음반들과 음악을 즐기시는데 80년대, 90년대 팝 음악이 어떤 느낌이었지? 그 80년대, 90년대 팝 음악을 만들던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믹싱을 했을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딱인 거예요. 단순하게 엔지니어뿐만이 아니라 일반인한테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요.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었어요. 스튜디오에서 워낙 유명한 제품을 복각해 만든 아반톤의 CLA-10A였고요.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 엔지니어를 꿈꾸는 친구들, 음악을 만드는 친구들, 많은 분들이 이 스피커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반 유저들, PC파이,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80년대에 이 야마에서 이런 NS10이라는 하이파이 스피커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하이파이 스피커가 스튜디오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이 8, 90년대의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께 한 번쯤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스피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즐거웠고요. 이 스피커 들으면서 저도 가지고 싶은 그런 스피커였습니다. 옛날 사운드가 과히 나쁘진 않아요. 다릅니다. 그 다름이 굉장히 제 감성을 움직이는 그런 사운드였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사운드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리뷰도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리뷰였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제품에 대한 이야기나 음향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